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을 맡게 된 고비안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이 경비지도사 과목 1차 과목은 크게 이제 법학개론하고 민간경비론이 있죠. 이 부분은 이제 뭐 기본 점수만 넘겨주시면 일단 1차는 확보하시고 2차 이제 공부에 더 매진하시는, 물론 뭐 같은 날 보기 때문에 다 같이 공부하셔야 되지만 그런 구조죠. 그래서 이제 법학개론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이 법학이라는 것이 내용 자체가 좀 그 추상적이고 내용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저랑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 아마 1차를 수월하게 넘기실 수 있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먼저 내용, 이제 OT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시험은요, 법학개론하고 민간경비론 각 40문제 해서 총합 80문제를 보시게 되게 돼요.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대략 이제 1분당 한 문제씩이라서 약간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합격을 할 때 두 과목 합산해서 총점 60점만 넘어주시면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는 이제 80문제 중에 6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40, 그렇죠? 8문제 내외, 그렇죠? 그 정도만 이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한 50개 정도, 아니면 한 50, 한 2개 내외 정도, 이 정도를 맞추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넘어가실 수 있다. 다만 이제 각 과목당 과목낙제 개념이라고 해서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. 그래서 40점은 반드시 넘겨주셔야 된다. 즉 40문제 중에 40점이라고 한다면 그 결국 이제 16문제는 한 과목당 넘겨주셔야 돼요. 그래서 목표점을 대략적으로 이제 법학개론보다는 민간경비론이 뭐 물론 또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대략 뭐 대부분의 분들이 보시면 법학개론보다는 민간경비론이 조금은 수월하고, 특히 2차에서 보시는 이제 경호학 부분이랑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어서 이 법학개론이 1차에서는 민간경비론보다 조금 어렵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민간경비론을 조금 더 맞추시고 법학개론은 대략 한 50점 정도만 맞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점 60점을 맞추시는 방식도 괜찮다. 그래서 한 절반 정도, 근데 물론 뭐 너무 이제 낮게 잡고 하시면 그보다 이제 낮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60점 정도 이를 맞추신다라는 생각으로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. 그래서 뭐 얘기를 이제 여기, 그래서 제가 한 24개 정도를 득점한다, 즉 60점 정도를 전략적으로 보시면 되지 100점 만점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.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냐라고 하면, 여기 보시면 이제 이 5개년 동안 출제 경향인데요. 이 법학 일반 부분이라는 게 있고, 헌법, 민사법, 형사법, 상법, 사회법, 행정법까지 총 한 7가지 정도, 7개 이제 챕터, 단계로 이제 나눠놓거든요. 단원으로. 그 중에서도 이제 법학 일반 부분이 대략 9문제에서, 물론 작년에 이제 8문제가 나왔지만, 이 대략 이제 9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한 25% 정도가 나오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곳을 거의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뭐 어렵긴 한데요, 그나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법학 일반 부분이 쉬운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법학 일반 부분을 만점을 맞고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24개 중에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하면 8문제라면 이 8문제를 다 맞추시고 가셔야 되고, 헌법 부분도요, 이 물론 이제 기본권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권 부분에 이제 어떤 게 어떤 기본권이다 정도를 좀 충분히 알아두시면 득점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앞에 힘을 쓰셔야 되고, 민사법 부분은 7문제나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조금 힘을 빼고 공부하시는 게 맞다. 형사법 파트는 8문제나 나오고 있었는데,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 7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다 형사소송법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. 형법보다. 그래서 형법 부분보다는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도 드릴 것이고,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시고, 상법, 사회법, 행정법은 각각 4문제씩 나오는데 이 상법 부분은 좀 많이 어려워요.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렸지만 보험법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되고, 사회법은 비교적 쉽습니다. 그래서 사회법을 좀 다 맞추시는, 행정법은 공부해도 이 민법하고 거의 비슷해서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법학 일반 부분을 다 맞추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한 3점, 3점 정도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4, 5점 정도 맞추시고,
그다음에 사회법은 거의 다 4문제 정도 다 맞추시고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약간 반 정도씩만 맞추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24점을 넘기실 수 있다.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어떤 데서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법학 일반 부분은 뭐 다 맞추셔야 되지만 여기 잠깐 이 체라는 게 체계인데 죄송합니다. 여기 잠깐 빠져 있지만 이 법학 효력 법원 체계 분류 뭐 해석 이거 다 뭐 설명드릴 건데 공부의 중심이 이 권리 부분 요게 민법하고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. 이 부분의 공부를 좀 어렵습니다. 이 부분이. 하지만 이 부분의 공부를 잘해 놓으시면 민사법 부분에서도 한 두세 문제를 좀 얻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부분이 뭐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 없이 거의 다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헌법 부분은 대부분 기본권 부분이 중심이에요. 그래서 이 기본권 중에 어떤 내용, 특히 이제 신체적 자유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, 그래서 이 뭐 총선 이런 데는 내용이 많아서 뭐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기본권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득점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. 그다음에 통치기구 같은 경우도 뭐 국회가 나왔지만 어디가 나올지는 잘 모르는데 법원이나 이제 헌법재판소 이쪽이 조금 더 시험 비율이 좀 높았었어요. 그래서 그쪽 부분을 조금 힘쓰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뭐 작년에는 국회가 나왔지만 민사법 부분은 이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중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어디를 또 중점적으로 공부하셔라 이런 얘기를 못 드려요. 예전에 이제 경비 업무 이쪽 손해배상 이쪽이 중심이긴 합니다. 이쪽이 작년엔 조금 덜 나왔지만 아마도 뭐 여기서 뭐 세 문제 정도는 언제나 나왔던 건데 한 두 문제 정도지만 두 문제 그래도 여긴 꼭 맞추셔야 되고 민사소송법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 나온 겁니다. 한 문제가.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물론 뭐 또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오면 그냥 버리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. 왜냐면 여기가 10년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나온 거라서 또 나올 수도 있으나 뭐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는 공부하는 게 내용이 되게 까다롭거든요. 물론 뭐 제가 문제풀이 같은 데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 강의 때는 그닥 열심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유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학 일반의 이 권리와 의무 부분이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아시면 조금 뭐 그나마 근데 힘을 좀 빼고 공부하셔야 돼요. 민사법은. 형사법 부분은 형법 부분은 내용이 진짜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.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부분은 거의 꼼꼼히 좀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그래도 제가 설명을 가급적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설명만 들으시면 그래도 득점을 절반 이상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상법은 참 어려운데 이 주식회사나 이런 건 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임보험과 이 보험계약, 이 보험 쪽 두 개의 점수를 맞추시는 게 방식입니다. 이쪽 윗부분의 내용들을 거의 민사법의 그 어드밴스드, 그러니까 업 버전이라서요. 좀 어려운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를 공부하시면 물론 뭐 도움은 많이 됩니다. 그러나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보험 쪽을 맞추시는 게 훨씬 수월하다. 그래야 득점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법 부분은 비교적 쉬워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도 뭐 꼼꼼히 드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사회법 부분은 좀 다 맞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히 공부하시면 좋다라는 말씀. 물론 이제 시험이 과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형태로 좀 긴 지문을 내는 형태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쉽기 때문에 저는 이게 4점을 다 득점하시는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행정법은 대체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행정행위의 이제 개념 뭐 아니면 이제 행정기관의 주체 이 부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에서 득점을 하시면 되고 소송 같은 거를 좀 뭐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주체와 행정기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.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부분이 중심이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리면서 또 계속적으로 설명을 또 뭐 얘기들이 드릴 겁니다. 본 강의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힘을 줘야 되는 부분, 그 다음에 힘을 약하게 줘도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셔야지 모든 부분의 에너지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건 수험에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다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은 되시는 거예요. 대체로 민사법이나 상법 같은 거 알아두시면 정말 나중에 사회생활 하실 때 좋은데 그리고 뭐 사회생활 이미 하셨던 분들은 아 이랬던 거야 뭐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수험을 위해서는 그 부분보다는 반드시 조금 쉬운 부분의 득점을 더 많이 해서 가져오시면 된다. 절대 득점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니까요. 1차는.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
그러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강의에서 만나 뵙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